집중호우 당시 한평에서 실종된 60대 숨은 관리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시신 수습을 마쳤습니다. 인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치단체별로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가장 큰 성과로 우주산업 집적단지 확장을 꼽았습니다. 남해안 거점 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던 정기명 여수시장은 인선 8기 가장 큰 성과로 화태 백야 연륙교 착공을 꼽았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 우리 땅 독도입니다. 기자가 간다 해서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집중호우 당시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 실종된 전남 한평의 60대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29일 아침 10시 40분쯤 한평군 엄다면의 한 펌프장 교각에서 67살 오모 씨를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7일 저녁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자 수문을 점검하기 위해 엄다천 인근으로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가장 큰 성과로 우주산업 집적단지 확정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군공항 이전과 의대 유치 문제를 꼽았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년 국고예산 8조 6,5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전라남도. 우주 발사체 산업 산학협력지구 확정과 12조 원 규모의 첨단 기업과의 투자 협약은 기존 농어업 중심의 전남을 첨단 산업의 도시로 도약시킬 발판이 됐습니다. 전남도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4위. 가구 소득은 지난 2018년 전국 17위에서 2022년 11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제와 관광, 문화 모든 분야에서 결실을 맺은 민선 8기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전남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전남은 기회의 땅, 미래의 땅으로서 놀랄만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화학, 조선 등 세계 굴지의 주력 산업과 누리호 우주산업,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정을 이끌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꼽았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는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공약했지만 여전히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연결된 문제인 만큼 다음 달 국립의대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 국방부의 이전 지역 지원 내용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동시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 과정과 지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 무안군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또 소통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첨단 산업 발전과 광역 교통망 구축,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발사체 산업 집적단지와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해 전남 미래산업의 거점을 만들고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가속화해 서남권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독일의 아우토반 못지않은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관광과 산업 분야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전남만의 세계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하는 세계 속의 전남을 향해서 민선 8기 글로벌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습니다. 산업을 다변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완성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 김영록호.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내고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안 거점 도시 건설을 목표로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달라진 여수시의 모습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5개의 섬을 품고 있는 전남 여수. 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연륙교 건설이 지난해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총 사업비 2천억여 원 가운데 절반을 도비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되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화태 백야간 연륙교와 함께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의 열린 행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사업을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선 8기의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로 열린 행정을 통해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오도 해상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5월 묘도의 수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1조 5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정에 이어 최근 국가산단의 1조 2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 구축이 확정된 겁니다. 산단이 석유화학 산단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이런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이 내 이게 수소 순환망도 이렇게 설치되고 해가지고 아마 그 수소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건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와 동아리실 등이 마련된 생활문화센터가 지난 21일 문을 열었고 웅천동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 도시를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는 2026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용역을 마치고 주요 콘텐츠와 행사장 운영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된 가운데 연계 사업을 위한 도비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미항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성공 개최해서 진정한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여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 구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만과 장수만 등 5개 만의 특성이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내년 3월 확정짓고 실천 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땅 독도인데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1년 중 입도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참 가기가 힘든 곳이죠. 기자가 간다 해서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섬 독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거나 하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잦은 비바람과 태풍, 해무로 1년 중 입도할 수 있는 날이 50여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합니다. 포항이나 후포, 목포, 강릉항 중 한 곳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이동해 도동이나 저동, 사동항에서 독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배편의 운항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선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 정확히 87.4km 떨어진 독도는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기자가 간 날은 다행히 파도가 잠잠해 무사히 독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도 독도에 접안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운 좋게도 독도 입도에 성공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동도입니다. 독도 이사북길이 적혀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과 대한민국 동쪽 땅끝임을 알리는 둥근 표시석은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필수 코스. 준비해온 태극기를 휘날리며 가슴속에 영원히 독도를 간직합니다. 독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분. 언제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하나라도 놓칠세라 사진을 찍고 또 찍습니다. 460만 년 전 검푸른 바다 위에 솟아오른 화산섬. 천연 자원의 보고이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독도.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다양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새들의 고향. 괭이 갈매기들마저도 어딘지 모를 기계가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독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동해를 지켜낸 독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킨 우리 땅. 앞으로도 지켜내야 할 우리 땅. 아름다운 섬 우리의 독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입니다. 지난 2020년 전남에서 발생한 암 환자가 1,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2020년 전남 안등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468명으로 전국 평균인 482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 종류는 폐암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과 갑상선암, 대장암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5.6%로 전국 평균보다 5.9%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급성호흡기 질환 가운데 하나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균 검사를 추진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초기에 마른 기침이나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감기로 오인할 수 있지만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은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 400여 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휴일 긴급돌봄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유흥 등 긴급한 목적이 아닐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 돌봄 혜택은 목포 다윗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안군이 갯벌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와덴해를 견학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독일 스피커읍과 와덴해 세계유산센터에 이어 덴마크 미루스의 고르드 자연문화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와덴해 갯벌은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3개국에 걸쳐 발달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만나 우주발사체 사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졸 입장이 순천 율촌 일산단 부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